MG 유약 금지 전지적 청년 시점. 네,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 소멸과 지역 소생을 파보는 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순서의 첫 번째 주인공들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리 지역 거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기획사 공유를 위한 창조의 손유진 팀장, 오동우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공유를 위한 창조, 이런 소개는 보통 팀장님이 하죠. 네, 손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회사의 이제 비전이나 미션으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저희 이제 지역 기획사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이제 항상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연예 기획사가 이제 연예인들을 양성하고 길러내고 그런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콘텐츠들을 또 필요시 기획해서 운영하는 곳이라면은, 이제 저희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이제 기획하고 혹은 지역에 필요한 공간이나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또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 다음에 선순환 구조, 이런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뭐 처음 이 소개 말씀으로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동우 매니저님은 뭐 하십니까? 어떤 역할 맡고 계세요? 네, 저는 일단 울산에 원래 살고 있었고 거제에 이주한 지 한 이제 딱 7개월 차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신입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운영 그리고 관리 위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오동우 매니저는 이제 7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거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첫 기획 지역이 부산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럼 어떤 족적을 남겼을까요? 저희 회사가 이제 창업을 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제가 지금 회사가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입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창업하게 된 배경부터 그냥 간단하게 쭉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부산이 지금 전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역재생 사업, 뭐 마을 만들기 같이 이제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빠르게 좀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예. 특히 저희는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도 그 흔히 삼복도로라고 얘기하는 그 부산 초량동 일대 조금 이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좀 초반부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초량동에 있는 이제 이바구 캠프 프로젝트를 좀 계기로 이렇게 여러 거점 시설을 활성화하거나 혹은 그런 뭐 마을에 필요한 공유 공간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조금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예. 이바구 캠프면 뭐 말 많이 하는 캠프입니까? 뭐 그 이바구 캠프라는 이제 공간이 도시 민박촌이라고 해서 지역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마을 민박 게스트하우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공간이 이제 부산 초량동 안에서도 이바구길은 좀 많이 들여보셨을 것 같긴 한데, 부산역 바로 건너편에 이제 삼복도로 마을이 있고, 이제 그 일대에 이제 이바구길이라고 이렇게 큰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 안에 이제 당시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같은 이제 좀 행정이랑 이제 민간이 같이 진행한 사업을 이제 통해서 다양한 거점 시설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거점 시설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보통 침체된 지역에서 조금 활력을 만들어가기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마을 공방,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 공방이나 뭐 게스트하우스, 혹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 나눌 수 있는 마을 카페, 이런 공간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공간들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잘 만들어지고 공간이 오픈하기 직전까지 혹은 오픈한 이제 당시까지는 이제 정말 다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공간이 오픈된 이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후부터 다시 침체가 되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또 거제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떠난 기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 놓고 그 이후까지도 좀 확인을 많이 하고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그런 좀 고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거제에 왔잖아요. 부산 거는 다 잘 해결이 돼서 임무를 완수해서 거제로 오게 된 거예요. 왜 거제입니까? 왜 거제로 왔어요? 저희가 저희가 본래 부산에서 일단은 거제로 이주를 좀 해온 상황인데, 그 저희도 당연히 개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고 또 되게 천천히 이주를 이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이제 5년 전에 거제 처음 왔으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구성원들 대부분이 20대, 30대 여성들이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 나름대로 좀 기준을 세워봤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논의를 하면서 첫 번째로 저희 대부분이 부산 출신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발 일단 산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 평지였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뭐 바다에 대한 끌림도 있었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예. 다들 부산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해운대나 광안대교 같이 좀 바다를 대표하는 예. 이제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부산 토박이거든요. 근데 바다 가려면 1시간 걸려서 가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럴 정도로 바다가 일상적인 공간이냐고 물었을 때 일단 저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일상적인 공간 아니었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제도 특히 그 안에서도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장승포, 능포라는 지역은 바다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단순하지만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편의점. 왜냐하면 요즘 편의점이 엄청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배도 일단 보낼 수 있고요. 택배도 되고 뭐 노래방 되는 일본엔 노래방 되는 편의점도 있고 예. 세탁소 기능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편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조금 여러 기준들이 있었고 그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좀 넘어오게 예.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목표가 맞고 또 팀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니즈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지역 소생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거제가 선택이 됐던 거군요. 네. 매니저님은 울산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울산도 바다 있잖아요. 예. 거제 바다는 좀 다릅니까? 울산은 아무래도 섬이 아니다 보니까 예. 해안선을 따라서 울산은 일단 공단이 거의 가득 차 있고요. 그렇죠. 거제도는 일부는 공장이 있고 뭐 다른 항구로 가면은 뭐 한적한 어촌 마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이루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울산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울산하면 차가 딱 떠오르는데 거제하면 배, 조선이지 않습니까? 예. 이 조선소가 예전에 참 잘 나갔던 곳으로 알고 또 거제에 갔을 거잖아요. 네네. 거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거제에 왔을 때는 일단 조선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일단은 예, 왔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와서 구석구석 또 휴일날 뭐 둘러보고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선소의 이미지만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다. 좀 더 알려지면은 좋은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팀장님께서는 좀 거제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그 조선소 이미지라든지 뭐 관광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좀 주거 지역으로서의 뭐 앞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주거 최고입니다. 주거 최고다. 네. 그 단적으로 좀 뭐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하긴 할 거야 이 부분은. 사실 서울에서는 월세 30에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없어요. 예, 네, 사실상 근데-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거제 특히 장승포 안에서는 뭐 월세 30에서 50이면은 무려 방이 투룸, 그래요? 심지어 3룸까지도 오, 이렇게 예. 구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화장실도 이렇게 2개씩 있는 야, 집도 있어요. 다 가졌네요. 네. 그 정도면. 예. 다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왜 그런지 좀 배경적인 설명이 아까 조선소라는 이제 배경이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활동하는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업의 좀 배후 도시로서도 이렇게 네. 계속 발전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보면 원룸과 투룸, 쓰리룸이 굉장히 많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한때 이제 조선소 노동자들의 기숙사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이렇게 또 집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이제 과거엔 장승포에서 많이 거주했지만 이제는 장승포보다 인접한 아주동이나 다른 고현 옥포에서 거주하시는 이제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장승포는 비어지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거제가 이분들을 계속 소환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거제로 입성을 했던 거죠. 자, 그 첫걸음을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창업 멤버들의 이야기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사실은 비워지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상업적 가치가 없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떤 기능이라도 막 기능이 없다면 깨끗하게 불이라도 밝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만 돼도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간들을 정비하고 좀 뭐 머무르고 싶게 만들고 좀 보기 좋게 만들고 뭐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뻔한 동네가 되면 오는 사람들도 계속 저기는 항상 그래 이렇게 점점 이제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데 원래 주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그 하는 프로젝트가 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마진을 남기는 뭐 이런 이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들로 실제로 저희가 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커뮤니티 부분이에요. 뭐 사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원이나 돈벌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좋은 친구가 있냐 없냐, 같이 나눌 시간을 뭐 취미를 같이 식사를 나눌 사람이 있냐 없냐가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박정일 이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보는 동안에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고 공유를 위한 창조가 마련한 공간 자체도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없었던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많이들 이용은 하실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좋아하시고 많이 오십니까? 많이 기준이 이제 어떤 지역에는 네. 지역이 있느냐 혹은 어떤 이제 용도에 이제 좀 거리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는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너무 추상적이었네요. 네. 일단 뭐 단순 여러 수치상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몇 분 정도 이렇게 공간에 방문하시는지는 이제 조금 추산을 이제 매년 하고 정기적으로도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사실 처음엔 이제 아무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거리였는데 저희가 2019년 당시에 이제 공간에 우리가 만든 박이라는 공간 하나에 몇 분이 방문하셨을까를 이제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이 박이에요, 박. 네. 예.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200분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서울에 번화가 있다면 굉장히 형편없는 이제 수치죠. 근데 지금 저희가 온 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박 외에 또 이제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메이커스 캠프라든지 그 거리 일대에 이제 저희가 한 3개에서 4군데 정도 공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일 공간에만 매년 그래도 1000명 정도 방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안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단순 하루 이렇게 몇 시간 단순 방문이 아니고 뭐 1박 2일, 기본 1박 2일 혹은 이제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죠, 수치적으로도. 예. 앞서 또 화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거제시 청년 활동 공간 올거제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자그마하게 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뜻이라고 좀 알려주시죠. 예, 너무 네. 궁금해서요. 다들 꼭 물어보시는 이제 질문이시긴 해요. 실제로 박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처음 이제 거제를 좀 내려가게 된 배경이 아까 오동우 이제 매니저님도 잠시 말씀 주셨는데 거제가 가진 이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저희한테 매력적이었고 그거를 좀 함축한 공간이면 좋겠다. 또 공간의 이름도 그러면 이제 최소 아웃도어랑 관련된 이름이면 좋겠다. 좀 여러 고민들을 했고 근데 또 괜히 영어로 멋스럽게 가자고 막 아웃도어 뭐 라운지 이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예. 최소 근데 한글로는 좀 하면 하면 좋지 않겠냐 얘기가 있었거든요. 박이라는 원래 단어가 있나요? 한글로? 실제로 타이핑은 돼요. 다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진 않고 이제 저희가 아웃도어가 한글로 번역하면 밖으로 나가자 할 때 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옛날에 어원이 그 용비 어천가 안에 이제 바 밑에 시옷 기억 받침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글이 뜻이 있는 글자는 아니라서 이제 막 그런 뜻이 있는 거 알지만 저희들끼리 또 그 글자는 의미를 부여를 했죠. 예. 와 이게 바 밑에 시옷 기억이니까 바다 상강이 한 글자 안에 다 있다. 이걸 꼭 우리 공간 이름으로 쓰자. 아 바다 강산이 예. 근데 슬프게도 이게 또 타이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침을 살짝 바꿔서 바다 강산에서 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박으로. 야 그랬군요. 참 이런 대목도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에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이게 선정이 됐던 게 경남에서 유일하게 그 결실을 맺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되면 물론 뭐 자축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 대한민국 현재 미래 고민이 사실 다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는 이 선정된 이후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한번 이뤄내 보자라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때도 아웃도어예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이제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선정이 되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방향은 늘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고 또 이런 마을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싶다. 예. 이런 취지는 늘 같았는데 목표는 이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5명 정도 이렇게 그 당시에 와서 좀 활동을 몇 년간 해오고 있었는데 조금 더 크게 뭔가 일을 벌리고 싶고 또 더 많은 우리랑 많은 좀 방향성이 같은 동료와 같이 일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어라는 좀 욕구가 좀 안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조금 동료를 만들고 싶다라는 동료를 만들고 싶다.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예. 다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많이 느꼈던 거는 비록 청년 마을이라는 타이틀이긴 하지만 이게 청년들만을 위한 마을은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에서 활력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바꿔 말해보면 이런 청년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청년이 주축이긴 해도 그 옆에 혹은 그 배후에는 같이 도와주시는 뭐 동네 주민자치회라든지 예. 혹은 아니면 이제 거제시 같은 행정기관 혹은 이제 경상남도 같이 이제 행정 관계자분들 혹은 이제 뭐 지역 안에 다양한 유관기관 또 더 나아가서 상인분들까지 좀 같이 이렇게 가는 사업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점점 어떤 부분이 조금 성과인지를 고민해봤을 때 아 이게 청년들을 좀 관계 인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승포를 자주 왕래라는 수도권 청년들을 발굴해낸 것도 의미는 있지만 한편은 지역사회 내부에 이런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상인분들부터 지역 주민분들, 행정분들까지 많은 예. 분들과 협력의 경험을 좀 축적해 나갔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또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를 위한 창조의 이 사업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 이 무엇보다 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지역의 고민은 그 사람, 그 중에서도 동력이 될 수 있는 청년 인구가 그래도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이유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다 나가고 싶고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지역 토박이 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안 돼요. 타 지역에서 조선소로 일하러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랑 그런 소속감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나의 인생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 나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활동을 그 시절에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역이 서울이나 경기, 뭐 수도권 같이 많은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역만의 가장 독특하고 재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라이프라는 거는 훨씬 더 다양해야 되는데 너무 공무원이 되라, 대기업에 가라,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들 안에서 살게끔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그 강요받고 있지 않나? 훨씬 더 다양한 삶을 살아볼 수 있는데 다양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이 많이 안 하니까 좀 불편함이 좀 생기는 거고 또 그걸 감수하는 것조차도 또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분들이면 되지 않을까? 네, 박정일 이사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특히나 좀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의 그 다양성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도 좀 다양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우리가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마치 그 광고처럼 그 청년들 자양강장제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낭만적으로 바라봐 주시는지 아니면 혹은 약간 좀 뭐 의심스럽게 본다든지 여러 좀 반응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주로 어떻게 봐주세요? 일단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동네 지역 상인분들을 만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다녔었는데 예. 그때 젊은 청년이 이렇게 시골에까지 와가지고 도시에서 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예.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은 뭐 하는지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팀장님이 직접 좀 많이 알려주셔야겠는데요. 예.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요? 인상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금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년 정도 아마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하면은 정확하게 뭔지는 당연히 답변 못 하시기는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대충 지역 이거 살기 좋게 만드는 일 이 정도의 좀 인식은 생겨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요즘은 이제 인구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특히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매출 감소해서 그런 것들을 확 느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뭔가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끌어오거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맥락은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청년이시고 그리고 특히나 뭐 각자 고향은 거제가 아닙니다만 지금 거제 지역민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역이 여전히 좀 뭐 소멸 위기 이게 현실이긴 한데 정부가 이 청년 지원 정책이라든지 뭐 지역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효능감이 느껴지세요? 뭐 혹은 뭐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서울에 있는 수도권 청년들을 한번 지역에 내려와 볼 수 있게 하는 예를 들면 청년마을 사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효과가 그래도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올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서 좀 경험해보고 또 그게 오히려 서울 생활보다 더 좋다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주하는 사례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아까 매니저님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평소에 가보기 어려웠던 좀 지역에 가볼 계기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보는 경험까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장은 굉장히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같은 뭐 수도권 분들은 당연히 장승포를 모를 수 있고 뭐 능포를 모르실 수 있는데 같은 거제 안에서도 이제 장승포, 능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평생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도 그래요.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정부 정책 사업이든 아니면은 좀 그런 정책 사업을 기반으로 움직인 다양한 민간 플레이어들의 좀 활동을 계기로 좀 이렇게 이런 지역 있다는 걸 조금 깨달음도 얻게 되고 그걸 또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도 만들어져서 네. 그 부분에 있었던 좀 실효성이 그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관계상 팀장님께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공유를 위한 창조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근데 저희의 또 미션이 살기 좋은 동네를 지속 가능한 이제 그러니까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는 건데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일하셔야겠는데. 네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박정일 이사님 이제 자료 화면에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좀 그런 살기 좋다라는 기준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고 싶고 예를 들면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혹은 뭔가 나는 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예, 예. 이런 좀 살기 좋은 삶의 기준이 좀 다양해지는 게 조금 앞으로의 미션 예. 중에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아마 두 분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를 위한 창조 손유진 팀장, 오동훈 매니저와 함께 뉴스바다 지역소식연구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